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특별한 지표가 없는 상황 속에서 CPI를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에 실업률이 좀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긴축의 강화 우려감을 만들어낸 상태 속에서 CPI가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온다면 연준의 입장이 다시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자, 근데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뭐 금리 인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직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CPI 지표가 정말 예상치로 나올 것인지 또 거기에 시장은 제대로 반응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네. 최근 들어서서 거의 30% 정도 지수가 올랐다고 하는데,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일각에서는 지금 뭐, 천스닥, 다시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는데, 과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는 것인지, 또, 특정 업종, 특정 종목이 쏠림 현상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쏠림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좀 생기죠. 리오프닝 같은 경우 굉장히, 네, 완전 찬밥덩이,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굉장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서 반등이 조금 나왔었다.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이 그렇게까지 모든 종목에게 우호적인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또다시 혼조 양상 보였는데, 형태 모습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우지수도 보합에서 출발해서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됐죠. 다우지수가 0.29%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43입니다. 변동폭은 좀 컸어요. 네, 나스닥은 보합 출발했다가 쭉 내렸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다시 또 쭉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게 장 막판에 약간, 네,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 물론 이제 퍼센트 포인트는 많이 까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상승 흐름에서 조금 뒤로 후퇴했다는 거.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라면은 한 0.5% 가까이 상승했었을 텐데, 뒤에서 마지막에 조금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장 후반에, 막판에 뭔가 애매한 물량들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뭔가 경계심이 더 확대된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이게 제대로만 잘 나와준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면 뭔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경계성 물량들이 좀 나온 모습이고, 또 이제 지표의 어떤 결과 발표를 좀 기다린 이후에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계속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보합을 보이거나 살짝 약세로 접어드는 것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네,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그냥 막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특별한 악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던 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 그러니까 2차전지 또 가고, 또 전기전자 또 가고, 자동차 또 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어제에 이은 그런 모습이 또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대신에 만기일 바로 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날일 것 같다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자, 재료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네, 3월 CPI가 지난달보다 0.2% 올라서, 네, 지난달 0.4% 상승보다는 둔화했을 것이다. 자, 전년 대비로는 5.1% 올랐을 것이다. 5.1, 5.2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5.1 정도 올랐을 것이다 라고 되어서 지난달에 6.0보다는 많이
둔화됐을 것이다. 와, 이거 대단한 의미예요. 지금 1%포인트가 까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잘 돼가지고 막 4점 몇 %대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좋겠죠. 근데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냥 요 정도 예상치 정도 수준만 잘 나와줘도 네,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3월 CPI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투자 심리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근데 이 CPI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3월달 물가, 작년 3월이거든요. 작년 그 정도 시점의 물가와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작년 3월, 4월, 5월, 6월까지요.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발발하면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상승폭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시점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연준이 그걸 핑계로 삼아서 금리를 강하게 올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 CPI의 이 인하폭,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또 연준의 어떤 긴축을 완전히 압박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거는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CPI가 급하게 떨어져서 뭐 2%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뭐 금리 인하를 막 0.7%씩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급속도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가 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네, 올라가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겠죠. 자, 아무튼, 네, 연준의 이런 그 목표치 2.0이라는 그 수치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연준이 설레발 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연준이 과연 네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이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네 연준의 긴축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더 큰 거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수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 쏙 들어가고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또는 시장에 그런 어떤 위기감이 나올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네, 더 큰 게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지금 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 정도로 예상해서 조금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또 가면서 수치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뭐 고용 지표 좋고요. 그다음에 이 CPI 지표, 물가 상승률까지도 좋게 만들어져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것 같다 생각은 좀 드네요. 시장 전문가들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 입수되는 그 지표를 확인하게 기다리면서, 네,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즉, CPI 지표 확인하고 나서 대응할래요. 이런 식의 느낌이겠죠. 물론, 뭐, 계속 훈풍이 불어닥친다라면 계속적으로 매수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고용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CPI가 예상치대로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즉, 주가가 올라갈 때도 계속 걱정과 불안감이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막 하락해서 깨질 때, 바닥을 잡아서 들락날락 할 때, 이럴 때보다 주가가 잘 올라가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아져요. 네. 또 이러다가 뺏기는 거 아니야?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거리. 그래서 주식은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뭐 지켜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방향성을 탐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또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지표가 우리가 향하는 방향을 확인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향하는 방향 어디예요? 우상향. 이 우상향의 방향을 네, 확인시켜줘야 된다. 지표가 그것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연준의 긴축이 그동안 적절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이런 그 경기 침체 우려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너무 선을 넘어간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뭐 투자자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갔어요. 네, 너무 많이 갔고 적당하게 올려도 어차피 돌아올 금리 인상이었는데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금리 인상을 너무 급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급하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느냐, 또 그거 아니거든요. 그 뭐 금리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도한 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게 또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핑계로 대가지고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는, 그 뭐 강달러 기조를 만들어가지고 뭐 달러를 빨아당긴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뭔가 다른 그런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밀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 인상 0.25% 포인트의 그 인상 가능성이 68%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결 가능성은 31%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5월 달에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세한 편인데,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니까 그거 지켜보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 증시도 조금 주춤거리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워낙에 쏠림 현상 강하고 종목 간 움직임들이 세기 때문에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잘 지켜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코스닥 상승률이 세계 1등이다. 와, 엄청나네요. 일단 900포인트를 앞에 두고 있어요. 900포인트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늘 넘어갈 것이다 얘기 나오죠. 바로 앞에 있는 수치들은 대부분 한 번씩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찍고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자 900이냐 딱 찍고 나 이제 갈게 그러고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900원 한 번 정도는 터치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움직였으면 여러분들 계좌가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왜곡되었다라는 평가들을 좀 받게 되죠.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대형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코스닥 쪽으로 집중을 시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증거는 없는 거지만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서학개미들도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 있었던 삼성전자 주주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팔아먹었어요. 계속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다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빚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집도 팔아먹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돈들을 가지고서 지금 코스닥으로 막 몰려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은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수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막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일단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거죠. 가치, 분석, 등등등에 대한 포인트 말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더 잘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좋은 소식들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이면만 바라보는 거죠. 해가 뜨고 있으니까, 와, 좋구나. 여기는 밝아서 좋다. 근데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은 당연히 그늘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물론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잘 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코스닥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요. 지금 32.34%랍니다. 올해 들어서요. 32.34% 상승. 지수가 30% 올라갔으면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지수 18%대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15% 올랐는데, 이거 2배로 올라간 거야. 2등, 3등이에요. 얘네가.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주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저쪽은 뭐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모든 자금들이 다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코스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갔던 개미들까지 끌어들일 정도면은, 저는 그 생각 했었거든요. 나스닥 개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만들까 그 생각 했었는데, 이거 간단한 거였어요. 에코프로를 올려서, 이 코스닥을 올려서 개인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것도 대단한, 어떻게 보면 업적이죠.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 상승의 원동력은 2차전지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연일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뭐랄까,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비중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100조 원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약 30조 원 정도가 네, 에코프로 정도, 뭐 한 30-40% 정도는 네, 이 에코프로 삼형제가 담당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강했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 아니죠. 얘네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그쪽 2차 전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어. 네, 뭐 할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냥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말도 하지 마 이런 거. 예전에 셀트리온 광풍이라든지 또는 저기 신라젠, 네, 신라젠이 또 그런 여기 있었죠. 네, 신라젠.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거요. 네, 카카오, 네카오라고 그러죠. 네카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좀 NFT 뭐 그런 것들도. 근데 요즘에 또 비트코인도 또 올라가대요. 4천만 원 넘어갔던데. 자, 어쨌든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참 뭐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죠? 네. 물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추세가 내려갔으면 또 다시 올라가고 뭐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이어지는 건 맞겠죠. 근데 자, 단기적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줄어들게 되면은 지수가 되돌림 현상을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들에 대한 그런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모 현상에서 포모라고 하죠.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포모 현상은 나만 띄워놓고 가냐 이거예요. 나만 띄워놓고 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만 띄워놓고 가는 게 아니고 너무 멀리 가버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 저쪽 뭐 대륙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의 아메리카의 제임스가 네, 오늘 저녁으로 소고기를 먹었어. 근데 제임스도 소고기를 먹는데 나는 못 먹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더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태평양 어느 섬에서 원주민이 아주 신선한 해산물을 먹고 있다.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먹냐?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조금 잠재우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원래부터 해왔었던, 익숙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원칙적인 부분들 꺼내서 잘 살펴보시고 잘 유지하시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투자 심리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심리가 언제 꺾이느냐가 주가의 그런 등락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꺾이지 않으면 더 올라갈 거고 꺾이면 내려갈 것이다. 이제는 기업 가치라든지 뭐 전망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 등등등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는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네, 이제는 네, 그런 수준 넘어서서 전부 다 이 투자 심리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광풍 옛날에 닷컴버블 까지는 안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까지 간다라면은 굉장한, 네, 그런 시장이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올라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쏠림 현상 말고 조금 퍼짐 현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네. 세 번째 이야기에 넘어갑니다. 2차 던지만 잔칫날이다.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쏙 들어간 리오프닝죠. 이거 뭐 리오프닝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그래요. 네, 대부분의 업종이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올라간 게 없어요. 뭐 찔끔찔끔 올라가거나 약간씩 변화한 그런 모습 좀 있었겠죠.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군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그것도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도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는 조금 올라왔어요. 네, 아무래도 보시피 LG생활건강 이런 것들, 네,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조금, 네,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다른 거가 자꾸 비교가 돼요. 근데 이 비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비교하지 않으면은 내 것도 오늘 5% 올랐어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쪽에는 20% 올랐거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표현한 거죠. 엄마 나 시험 점수 95점 받았어 했더니 옆집 놈들은 100점 받았더라. 이러면 또 불안하지. 뭔가 조금 그렇잖아요. 이런 비교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자꾸 하지 않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또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나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네,
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불안해지는 그런 심리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막 그냥 왜 나는 이러지? 아, 왜 내 건 안 가지? 이런 식의 모양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뭐 극단적인 선택,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요. 네, 주식 투자자가 극단적인 선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일괄 매도 누르는 거죠. 에이, 다 팔아 치워버려. 그렇게 하고 나서 저쪽 잘 가는 쪽으로 넘어가자. 이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많이 강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이게 그 끝자락까지 갔을 때 이 부분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항상 조심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자꾸 그렇게 마음이 요동칠 때는 HTS를 덮어버리고요. 쳐다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요즘에 배당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에 주가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는 2차전지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지금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이 부분만 일단은 좀, 근데,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적이나 개선, 이런 속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네, 2차전지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영원할 수 없잖아요. 얘네들도 꺾이는 자리가 오겠죠. 이 꺾이는 자리가 왔을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리오프닝 외에도요, 지금 뭐 미디어, 운송, 교육, 은행 다 소외되었다 보여지고요. 또 뭐 건설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건설, 음식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뭐 실제적으로 근데 네 2차전지 제외하고는 다 죽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꼭 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자금이 풀려나가게 되면 2차전지 쪽에서 막 쏠려 들어갔던 이런 자금들이 쫙 풀려나가면 그 소외되었던 업종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투자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항상 여러 가지 변수나 도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텐데 항상 안전하게 하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뭐 리스크를 걸면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적당한 리스크를 거셔야 됩니다. 네, 은행 금리보다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리스킹하지만 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가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이 건강합니다. 근데 과한 리스크, 뭐 대박하면 쪽박 이런 식의 리스크를 건다는 것은 좋지 않겠죠. 지금 네. 고점권에서 빚내가지고 막 매수하려고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만 잘 참고하시고요. 개인들 자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업종에서 계속 단타를 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큰 변화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업종들, 지금 안 가는 업종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니까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시장의 상승에 그대로 편입해서 잘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CPI 결과 발표 기다리면서 혼조세를 일단 마무리로 보였다. 결과는 일단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CPI 발표가 나오고 나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내일은 네 만길이잖아요. 오늘은 만길 전이고 내일은 만길인데 CPI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이번 만길은 잘 넘어갈 것 같아요. 보통 4월 달에 있는 만길, 즉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 3, 6, 9, 12 그 다음 달에 있는 만길은 조금 네 좀 얌전하게 잘 넘어갔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네 이번 만길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코스닥 상승률이 세계 1등을 찍었다. 네, 좋긴 좋은데, 이것도 약간 왜곡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도 또 뭐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네, 코스닥 상승률 세계 1등. 근데 2차전지가 다 주도했어.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2차전지가 주도하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리오프닝을 비롯한 모든 업종들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뭐, 다시 데워야죠. 네, 다시 데우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가는 놈이 있으면 뒤따라 가는 놈이 있고, 걔가 못 가면 내가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그렇게 시기를 끌고 가면서, 시기를 만들어 가면서 가는 거죠. 고평가된 것들은 어떻게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단기간에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보다도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하셔야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는 아내를 선택하는 일과도 비슷하다.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지고 그런 다음 거기에 비합리적인 편애라는 강력하고도 지배적인 요소가 더해진다. 자, 종목을 선택할 때 처음에 살 때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신중하게 매수하죠. 그리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비이성적인 편애. 네, 그것도 뭐 시간 지나다 보면은 편애가 없어지겠지만은 아무튼 막 그냥 애지중지 내 것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원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자, 주식 처음 살 때 그런 기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착각이라면 좀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꼭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네,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